아프면 아가가 되는 걸 허락해 봅니다. 칭얼거려도 짜증내도 아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선물해 줘 봅니다. 뜻하지 않게 입원을 2차례 하게 되어 오랜만에 올립니다. 더운 여름 갑자기 호흡이 안 되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큰 병의 징후라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까지 잡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 마음을 보라는 건지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거지?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 정말. 결과적으로는 큰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수술을 잡아두고 기다리는 몇 주간 나는 계속 마음 공부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보면 기적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음 공부를 이용한 거죠. 말은 기적을 기다리지만 여태 해왔던 마음 공부는 다 쓸데없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야.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너무너무 아파서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어떡해. 의료사고가 나면 그러면 어떻게 보상은 받지? 너무 무서워. 그래, 이것저것 다 된다 해도 병원비는 어떡해? 그리고 쉬면서 공과금은? 수술을 해도 안 해도 걱정이 태산인 나였죠. 수술날이 다가오고 입원을 하고 검사를 받으며 혼자 지샌 하룻밤 병실에서 정말 훌쩍훌쩍 울었어요. 다음날 보호자가 오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는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이었죠. 예전 같았으면 창피해서 남들에게 민폐일까 숨죽였을 내가 크진 않지만 아가처럼 솔직하게 남들이 듣던 말던 숨죽여 울었어요. 참지 않고. 기적은 없구나. 정말 가슴을 열고 큰 수술을 받고 흉터를 안고 부작용도 안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현실로 보아지는 상황에 솔직한 좌절과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을 토하고 나서 내면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봤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꼼짝없이 나는 무능하고 너무 슬프고 외롭고 처량하다. 그리고 슬프고 아프기 짝이 없다. 무섭다. 뭔지 모르지만 병원비, 돈도 무섭고 내 몸에 칼 대는 것도 무섭고 수술실도 무서워. 나는 혼자야. 그렇게 무서운데 늘 나는 혼자야. 외로워. 슬퍼. 죽고 싶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생을 살아야 할까?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이렇게 무서웠을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 드는 모든 생각에 솔직히 반응하고 울었어요. 과거 기억이 나면 그 기억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울다 잠들었어요. 그러다 받아들임에 양파처럼 까도 헷갈리고 모르겠는 그 마음도 한 단계를 더 깐 듯한 알미 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못 받아들이고 이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화라는 이름을 핑계로 내게 느껴서 빨리 없애야 한다고 나한테 강요하고 있구나. 이 수술을 못 받아들이고 피하고 싶은 마음, 두렵고 무섭고 아픈 그 고통을 견디기 싫은, 못할 것 같은, 회피하고 싶은 마음. 수술이 아닌 수술로 연상되는 그 모든 아픔을 감당하기 싫었죠. 날 삼킨 듯한 오한의 공포. 너무 무서워서 치아가 달달 떨리는 두려움. 몸으로 느끼는 슬픔만큼의 고통의 아픔.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싫어서 현실에서
수술에 연상된 고통과 아픔을 보여줬던 것이라는 걸 지나서 알았어요. 당연히 수술 전날은 별별 온갖 감정에 그저 수긍하고 울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입원한 첫날이 지나고 수술 전날 초음파 결과의 회진 때 얘기하시는데 우려했던 심장 개용 수술은 안 해도 될 정도로 한 달 사이 호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했던 수술은 조직검사 수술로 원인을 알아내는 걸로 마무리하자고 의사 선생님이 하셨죠. 제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죠. 너무 좋았죠. 진짜 기적이네요. 이러면서 제 사랑하는 보호자와 너무너무 기뻐했답니다. 처음 수술 날짜를 잡았을 때도 의사 선생님 앞에서 얼마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서워했는지 선생님이 티슈를 주시면서 괜찮다고, 젊으니까 회복도 잘하고 좋을 거라고, 안 죽을 거라고 위로도 따스하게 해주셔서 안심하고 위로받았거든요. 사실 제 인생 중에 이렇게 솔직하게 남 앞에서 울음 같은 감정은 절대 안 보여주는 감정 중 하나인데 마음 공부 후에 남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내가 먼저 중심이 되어서 그때 드는 슬픔, 억울함, 아픔은 가감없이 보여주게 되었어요. 예전엔 정말 창피했거든요. 그러면 다들 도망갈까봐. 그리고 도움받는 것, 위로받는 것, 남에게 손 벌리지도 않고 내가 주는 건 상관없는데 남에게 요청하는 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그 감정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치부의 감정까지 솔직하게 드러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조직검사라고 해도 수술은 수술이니까요. 심장 내막을 잘라내는 거라 아픈 수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와서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챙겨주는 소리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계속 말 시키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귀찮아 짜증나 나는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속으로 어머 널 챙겨주는 애한테 왜 그래 나 너무 못됐다 그러면서 나를 또 심판했을 텐데 그러면서 또 안 돼 나를 억압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극도로 아프면 진짜 다시 귀찮고 다 싫어요. 울고 싶은데 가슴 전체가 욱신거려서 울 호흡도 에너지도 없단 걸 알았어요. 울려 해도 가슴과 호흡이 멀쩡하고 머리도 안 아프고 에너지도 있어야 가능하구나 라고 깨달았죠. 수술 경과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야 제정신이 드는데 죽을 듯한 고통이 경감되니까 살만해지더라고요. 아가처럼 칭얼대고 짜증나고 별 지랄을 다 했어요. 내가 아프니까 너도 미워. 눈앞에 보이는 건 다 미워. 그리고 난 아파서 잠도 잘 못 자는데 잘 자는 모습 보니까 때려주고 싶은 거 있죠? 수술 받고 용변도 잘 못 보는 시간이었는데도 화장실 멀쩡하게 가는 모습도 얄밉더라고요. 계속 미워, 얄미워 그랬는데 정작 그 사람은 웃으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못나게 짜증내고 투정 부려도 다 받아들여지는구나 느껴져서 울컥해서 또 찔끔 울었어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미운 짓을 해도 왜 사랑해주니? 그랬더니 지금 너는 아가야.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가한테 어떻게 화를 같이 내. 짜증내고 미워해도 돼. 이러면서 나를 받아주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잘해야 이쁨 받고 받아들여주는 줄 알고 솔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서럽다고 누가 보든 말든 징징거리고 울고 병실 안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짜증내고 아프다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운 걸 참고 억눌러서 병이 되었구나. 그래서 이제서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된 상황이구나.
내 안에 진짜 5살 배기 아가가 자기 이해를 못 받아서 그렇게 진짜 아파했구나. 표현하고 싶어 했구나. 병원에서의 아가처럼 정신적으로 응석 부릴 때 뭐랄까 너무 행복했어요. 몸은 다 큰데 진짜 나는 아가였구나 느꼈어요.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을 봐도 까탈스러운 연세 많으신 분은 그냥 외로움이 느껴져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수술 전에, 그러니까 조금 아프기 전에는 그런 분들도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수술받고 너무 아프니까 다 짜증이더라고요. 시끄럽고 짜증나고 나는 아프고 그리고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곁에 있는 모든 게 짜증스럽고 미운 거예요. 예전에 나라면 진통제를 입안에 씹어놓고 남들에게 괜찮다고 말하면서 씩씩한 척 했을 거예요. 혼자 울음을 삼키면서. 하지만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프고 지치고 예민하고 짜증투성이인 나라도 이렇게 사랑받는구나. 사랑하는 이로 인해 알고 그 원천은 그냥 내가 나에게 모든 책임과 틀을 깨부수고 다 느끼고자 했을 때, 표현했을 때 그것이 진정 나를 아껴주는 작업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순서는 뒤바뀌었을지 몰라도 비슷하게 느끼는 똑같은 감정이라 이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알았어요. 왜 마음 공부해서 5살 아가처럼 대하라고 하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대가 없이 받는 사랑을 먼저 느꼈을 때는 처음엔 의아해요. 나는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그런데 왜 사랑을 줘? 왜 나를 떠나지 않아? 이것이 여태 나의 감정 생각 패턴이었던 거죠. 이러면 버림받으니까 잘해.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심판과 아픔 느끼고 거부하고 고통 느끼는 걸 거부하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이대로 초라한 대로, 찌질한 대로, 걱정이 많은 대로, 감정이 급격하게 오가는 대로 미친 사람처럼 다 느껴져도 또 표현해도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나를 그렇게 해도 된다고 허락하니까 남도 나를 허락하는 거죠. 태어나고도 입맛이 없어서 그 까탈 부리는 나를 잔뜩 사랑하는 이에게 성질 부리면서도 아프셨던 엄마를 이해하며 울었어요. 아무것도 입에 안 맞아서 잔뜩 속상해서 구박만 했던 내가 떠오르고 나는 왜 이렇게 못해줬을까 죄책감을 느껴서 밥 먹다 울고 너는 정말 아프지 마. 나는 진짜 너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없으니까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아이 같은 말도 했어요. 엉엉 음식점에서 우는 나에게 따스하게 안아 풀게 내 눈물을 닦아주던 사람도 있었어요. 넌 왜 이렇게 착해? 짜증나 하면서 또 우니까 씩 웃던 장면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며칠 만에 나온 바깥 세상에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은 길 가면서 왜 이렇게 저렇게 환한 웃음으로 지나가지? 밉고 짜증나. 나는 아픈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내가 무능하고 참 볼품없다. 간단히 일어서는 것도 도움을 받아야 하니 너무 비참하고 슬퍼서 눈물이 나고 진짜 눈물의 대환장 파티였습니다. 내 안에 쓸모없다. 가치 없다. 넌 죽어도 상관없다. 너 따위는 쓰레기다. 라는 관념이 꽤 깊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야. 어찌할 줄 몰라서 짜증내고 미워한 거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그럴 수 있다고 나에게 허락해 준 거였어요. 전에는 착해야지, 바른말 해야지, 틀로써 절대 알아주지 않고 묵혔던 그것들을 표현도 해주고 표현을 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눈물이 났어요.
나는 정말 나에게 가차없이 나를 막대했다는 걸. 남도 나를 이렇게 대해주는데 나는 나의 감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구나. 미안해서, 나에게 슬퍼서 울었어요. 생전 처음 아가로 돌아가 떼도 쓰고 삐지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고 사랑 달라고 떼도 쓰고 마음껏 즐겼어요. 너무너무 슬프고도 아프고도 평화로웠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갈 길은 멀지만 지금 이 현실이 또 어떻게 뒤바뀔지는 몰라도 현실을 바꾸려 마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가온 현실을 보며 내 마음 안에 느껴지는 도망치고 두려워하는 본질을 깊이 바라보고 느껴줘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는 꽤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근데 아픈 만큼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그냥 보게 되는 게 생겨요. 보기 싫은 그 마음도 알아채게 돼요. 무서워서 피한다는 걸, 참 연약한 마음이라는 걸. 그러면 그 무섭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힘든 그 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고 울어야 해소가 된다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이 경험은 분명하고 명징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죠. 또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또 노력할 거예요. 현실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경험하고 느껴보는 것. 나는 살아 돌아와 기쁩니다. 내 집에서 이 글을 쓰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